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느니, 너에게 올인했다느니, 기적의 논리로 공감 1도 못하는 꼰대 같은 소리 하시면 아이들이 실제 하는 얘기를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분명 예민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문제는 복잡하지 않고 보통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들을 5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트레스 받는 이유, 바로 친구 때문입니다. 이 시기 또래 아이들은 어울리는 숫자가 안 맞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중 한 명은 왕따를 시켜요. 사귄 친구가 받기만을 원하는 욕심쟁이 테이커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 당하기 일쑤죠. 혹은 반에서 조용히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아이들의 뒷담화 대상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잘 지내지만 인간관계가 서툰 우리 몇몇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5년 동안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은 학원에서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결코 서로 친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왕따나 이런 현상들을 모르는 척하고 넘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무 세세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하고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현재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딱 맞는 친구 딱 1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친구를 존중해주고 솔직하게 대해야겠지만 너무 눈치를 보거나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는 인간관계를 잘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좋은 얘기는 사실 아이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상처 준 이야기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쌓아두죠. 의외로 한숨이나 절망의 표정, 이런 것들이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급기야 계속 헛소리를 한다면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할 거예요. 아이들은 1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작은 행동적, 감정적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꼭 한 3초 동안만 숨을 좀 고르신 다음에 이성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직 아이들은 외모만 컸지 감정 절제가 서툰 나이니까요. 세 번째, 스트레스 받는 이유, 학교 때문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이고 훈육하는 장소입니다.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선생님에 대한 적개심은 닭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곳에서 오는 무력감을 아이들이 많이 느껴야 해요. 꼼짝없이 묶여있는 관계 속에서 무력감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학교 가는 날이 줄어들면서 역설적이게도 자퇴율이 1.7%에서 1.1%대로 급격하게 줄어든 걸 보면 높은 곳에 계신 분들, 좀 그런 어른분들께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퇴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관점에서 본다면 입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와 정시 거의 5대5로 비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수시만 바라보고 달리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편이에요. 이제 고1 1학기 정도 학교 공부에 올인해보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수시와 정시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해소될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이미 마음에는 결정이 다 끝났어요. 저는 무조건 정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태도와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정했으니까요. 각종 생활에 집중하고 멘토 같은 선생님을 꼭 잘 만나길 바라고,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라니까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바로 외모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관심도 부동의 1위는 바로 외모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멋을 내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어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요. 솔직히 남자아이들 바지 통 좀 줄이면 어때요? 여자아이들 틴트 좀 바르고 셔츠가 좀 짧으면 어때요?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에 관심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봐야 그까짓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들, 우리도 머리카락 2cm, 3cm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어요, 학창시절에.
요즘 여학생들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화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을 얼마나 추구했느냐가 지도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이드라인만 잘 주시고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두시면 알아서 잘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바로 성적 때문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당연히 자기 직업이 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나름의 열심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공부 포지션이 정해진 거예요. 만약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없애주고 싶으시다면 아이에게 죄책감을 덜어주세요. 쉬는 날을 분명하게 정해주세요. 그날은 공부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쉬다 보니까 집중력,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우리가 가끔 피곤해서 아이 밥도 못 챙겨서 학교 보내면 좀 미안하잖아요. 많이 넉넉하게 못 해줘서 가족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굴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밥을 안 챙겨주고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어주고 매일 얘기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결코 방에서 나오지 않을걸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요. 나름의 노력도 한다니까요. 아이 입장에서 깊은 대화를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결정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너무 감정적이어서 세상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해요. 지혜가 필요한 일, 진로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선택지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기대하시거나 그건 뭘 이런 걸까지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나치시는 것들이 있는데 꼭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다. 너희를 노후 대책비로 여기고 있지 않다. 오해하지 마라. 또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편인 거는 확실하다. 고민이 있다면 준비가 되었을 때 꼭 얘기해줘라.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지나친 면이 있다면 꼭 얘기해줘라. 아이들이 실제 하는 얘기를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느니, 내 인생은 너에게 올인했다느니, 돈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 젊고 편하게 공부하는 너희가 이해하라는 기적의 논리로 공감 1도 못하는 꼰대 같은 소리 하시면 아이들 스트레스를 그냥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고 첫 단추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채워주셨을 거예요. 혹시 이생망이란 단어 아세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쓰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인생은 망했다. 신조어로 쓰일 만큼 아이들의 패배의식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은 가능성이 많고 유연성이 있어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여력이 있어요. 성공적 경험에 집중해 주시고 현실 가능한 목표와 격려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데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치솔은 사람이 용기를 낼 때 나오는 호르몬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자존감을 낮추는 데 이용할지 동기부여와 힘을 낼 때 이용할지는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높은 자존감은 허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의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